안녕하세요, 여러분. 생활 속 건강 꿀팁을 전해드리는 생활해지입니다.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진지하게, 그리고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해요.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임플란트 상담을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? 아니면 가족이나 지인 중에서 그런 분 계셨다거나요? 그때 어땠나요? 임플란트를 심는 것만으로도 걱정되고 긴장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뼈 이식까지 해야 한다고 하면 마음이 더 무겁고 불안해지죠.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상담을 받을 때 어금니 쪽은 뼈가 부족해서 뼈 이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곤 해요. 그런데 말이에요. 요즘 임플란트 시술의 트렌드 알고 계셨나요? 이제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뼈 이식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.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원이 그렇게 하고 있진 않더라고요. 아직도 관행적으로 혹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뼈 이식을 권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요. 그 차이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오늘은 임플란트와 뼈 이식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.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내가 지금 상담받은 내용이 정말 필요한 시술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뼈 이식인지 구분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. 임플란트를 하려면 잇몸뼈가 튼튼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가 빠진 자리가 푹 꺼져 있거나 엑스레이상 뼈가 너무 얇아 보이면 뼈가 부족해서 이식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하지만 이게 꼭 이식이라는 복잡한 시술로 가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요즘은 뼈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임플란트를 충분히 버텨줄 수 있는 짧고도 튼튼한 임플란트들이 개발됐기 때문이에요. 예전에는 무조건 길고 큰 임플란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부족한 뼈를 높이 쌓아 올리고 나사처럼 박아 넣는 시술을 많이 했죠.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. 위로 쌓은 뼈가 잇몸에 장력을 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높이가 유지되지 못하고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. 결국엔 나사 부분이 노출되거나 염증이 생겨서 임플란트를 다시 빼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. 반면 요즘은 아예 짧은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내 뼈 안에서만 고정되도록 하는 방식이 대세예요. 신경을 건드릴 위험도 없고 굳이 뼈를 이식할 필요도 없고요.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. 그렇다면 왜 많은 치과에서 아직도 뼈 이식을 권할까요? 이건 좀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. 일단 임플란트 자체는 요즘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광고비를 들여서 환자를 유치하려다 보니 저렴한 가격을 앞세우는 곳들이 많아요. 처음에 임플란트 30만 원 이런 광고 보고 갔는데 막상 상담받다 보면 뼈 이식 비용은 별도예요 하고 추가 비용이 생기는 구조죠. 또 하나는 시술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고정을 위해 뼈 이식을 함께 하면 좋다고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문제는 모든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. 사람마다 잇몸뼈 상태는 다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정말 뼈 이식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해요. 그럼 여기서 잠깐 뼈 이식이 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. 뼈 이식이란 말 그대로 내 뼈가 부족한 자리에 뼈를 추가하는 건데요. 그 재료는 여러 가지예요. 가장 흔한 건 이종골이라고 해서 소나 돼지 같은 동물의 뼈를 특수하게 가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. 요즘은 거의 대부분 이걸 사용한다고 해요. 그 외에 자가골이라고 해서 내 몸에서 직접 떼어내는 경우도 있고요. 혓바닥 안쪽에 있는 윤기 있는 뼈를 떼어내기도 해요. 또는 동종골이라고 해서 기증자의 조직에서 채취한 뼈를 사용하기도 하고요. 근데 이게요, 뼈 이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. 특히 위로 쌓는 형태의 뼈 이식은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해요. 그래서 최근에는 최대한 내 뼈 안에서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술하는 게 일반적이에요. 그렇다면 여러분은 임플란트 상담을 받을 때 어떤 걸 체크하셔야 할까요? 일단 꼭 물어보셔야 할 건 이거예요. 선생님, 제 잇몸뼈의 두께가 몇 mm인가요? 보통 어금니 쪽이라면 6mm 이상의 폭이 있다면 뼈 이식 없이도 가능하다고 해요.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는 부위에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한가요? 이건 위턱 쪽에만 해당돼요. 뼈가 너무 얇거나 부드러워서
뼈를 안쪽에 넣어서 높이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 꼭 필요하다고 해요. 또 하나 중요한 건 상담하시는 분과 이야기 나누지 마시고 실제 수술을 집도하실 원장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셔야 한다는 거예요. 가끔은 상담실장님이나 코디네이터 분들이 먼저 설명을 다 하고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. 하지만 내 몸에 들어갈 시술이니까 반드시 수술 집도의와 직접 얘기하세요. 혹시 지금 상담 중이신 분들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병원에 다시 가셔서 이렇게 말해보세요. CT 찍은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이 부위의 뼈 폭이 몇 음인지 확인하고 싶어요. 그리고 짧은 임플란트를 사용하면 뼈 이식 없이 가능할까요? 이 두 가지만 물어봐도 병원의 방향성이 신중한지 아니면 무조건 뼈 이식을 권하는 분위기인지 파악하실 수 있어요. 임플란트는 큰 돈이 드는 시술이에요. 그러니 당연히 꼼꼼하게 신중하게 따져봐야겠죠. 치과에서 이건 그냥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지 마세요. 진짜 나에게 필요한 치료인지 꼭 확인하고 결정하셔야 해요.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. 요즘은 짧은 임플란트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뼈 이식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. 하지만 극히 드물게 정말 뼈가 없는 분들은 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. 그리고 기다리면 내 뼈가 차오르는 경우도 많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.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아, 나 이거 괜히 뼈 이식할 뻔했네 하실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. 여러분의 치아 건강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아요. 스스로 알고 질문하고 선택하셔야 해요. 생활 속 건강도 결국은 정보 싸움이니까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가족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댓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. 지금까지 생활 속 지혜를 전하는 생활해지였습니다.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